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유니버설 디자인 소통, 다시 말씀드려서 커뮤니케이션의 좋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유튜버인 박말레 할머니 무인 주문기 이용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좋은지, 특히 현장에서 CS 직원들이나 그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뉴스에 나온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무인 주문 계산기가 들어오자 60대 단골은 발길을 끊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시니어들은 그 당혹감이 있는데요. 오늘은 유튜버 박말레 할머니의 사례,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이 무엇인지, 그것의 소통의 핵심, 그리고 디자인 개념을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소통을 위한 세 가지, 현장의 CS 그 사례를 위한 세 가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레 할머니는요, 유튜버 중에서 시니어 유튜버 중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의 이제 그, 그 사례 중에 막내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식당 이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저기 패스트푸드 그 햄버거 가게를 갔어요. 거기서 이제 겪는 것을 그 영상을 찍었는데 보면 이제 주로 나온 말이 차라리 안 먹는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제시한 것이 글자가 너무 작다. 높이도 높고 또 그리고 그림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 커피인지 그 콜라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리고 너무 이 속도가 빠르니까 그 노인이 따라가기엔 좀 힘들다.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을 풀기 위해서 오늘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유니버셜은요, 보통의 광범위한 보편적인 그런 디자인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디자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소통 부분에서도 그 적용이 되는데요. 큰 컨셉을 보면 뭐 공평하라든지 간단하고 직관적이라든지 쉽다든지 그리고 최소한의 신체적 부담이 있다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한 그림은 다음 그림이에요. 이쪽에 대해서 그래도 오랜 동안 연구를 한 이호창님의 의견을 보면요. 그 일반 사람 만약 이 그림을 보면요. 일반적인 시설이나 형태는 이런 거지. 만약에 키가 좀 작거나 이런 어린 노약자들이 봤을 때는 알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존재를 하죠. 그럼 베리어 프리라고 있는데 베리어 즉 장애를 프리 넘긴다는 편하게 한다는 얘기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뭐 이제 문에 있는 문틀을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니면 동선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게 베리어 프리입니다. 근데 이런 베리어 프리의 그 접근법은요. 다분히 아래 뭘 넣어서 일반인이 보는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유니버설 디자인의 철학적인 개념은요. 처음부터 설계할 때 모두가 볼 수 있는 적정 높이로 만드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제가 경험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서 이런 CS를 어떻게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했어요. 저도 이제 잠깐 대표로 있었던 시니어 라이프에서 그 살핌전이라고 그 유니버설 디자인 전시회를 그때 했습니다. 2009년이니까 상당히 빨랐죠.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는 두 가지는요. 하나는 유니버설 디자인 탐험대. 그래서 실제로 탐험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자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 오신 분들이 노인 유사 체험을 통해서 이런 걸 겪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겠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하고자 하는 그것이 중요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철학이고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2013년에 오사카 베리어 프리에 갔는데요. 그때 이제 여기 사진에 등장하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동을 혼을 담아서 연구한다. 예, 혼을 담아서 연구하고 디자인 설계를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도 제가 일본을 여러 번 가다 보면요, 지금 그런 상황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 선진 유명한 요양원이에요. 거기 같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강조를 하냐면 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의자가 시니어들이 앉게 최적의 의자고요. 앉아 있을 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일어나기 쉬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자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시니어 관점에서 보면요.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침대와 의자입니다. 따라서 이 의자를 얼마나 최적화하고 그분들의 그 습관을 관찰해서 혼을 담아서 담아내냐가 중요한 거예요. 동시에 그 옆에 이제 거의 뭐 억대를 호가하는 자동 그 목욕 기계가 있었어요. 딱 한 번 썼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시니어들의 관점에서 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노력에 혼을 담는 것. 그것이 유니버셜 디자인 소통에 있어서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2014년인데요. 저 이제 미국 은퇴자 협회와 이제 교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미국 그 담당 이쪽 북미 쪽 담당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의 얘기가 이거였어요. 뭐냐면 은행원들에게 그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당연히 디자인 쪽으로 생각했는데요. 소통이나 이런 서비스 쪽에서도 접목이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시니어들은요, 귀에 어려움이 있어서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거나 또박또박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은행원들은 뭐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제 그때 2014년만 하더라도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확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은행이나 이런 그 고객을 만나는 접점에서 이런 일들이 조금은 더 비일비재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큰 소리로 소통하는 것, 그리고 정확히 하는 것이 고객을 존중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치매에 대해서 이제 고객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차별적인 접근이다라고 브래들리 씨가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은 비단 디자인이나 시설 쪽뿐만 아니라 소통에서도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에서 꼭 하나 생각할 게 있어야 돼요. 요새 이제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옛날에는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불편함 없이 불편함을 제거해서 사는 개념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한계점을 느낀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분들이 일상생활처럼 똑같이 하면서 잔존 기능을 유지하는 거죠. 잔존 기능이 확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걸 최대한 떨어지는 속도를 낮춰서 유지하면서 그 생활 속에서 생활 기능을 높여서 어떠한 이 심리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까지 연결하는 것. 그래서 일본의 야마우치 하루야스라는 사람은 이제 뇌 활성화 재활에 대해서 이런 컨셉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요새 많이 아시는 네덜란드 치매 마을 호그백 얘기 들어보셨죠? 실제 마을처럼 하고요. 이 그 통제를 하고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이제 치매 환자신데 동일하게 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접근법으로 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분들의 이제 편안함, 이분들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분들이 실제 생활에서도 유지하고 어울릴 수 있는 컨셉까지 가는 게 유니버설 디자인이고 유니버설 디자인 소통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니어를 고객을 주로 만나는 CS 상담사라든지 CS 응대 요원이라든지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세 가지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눈높이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역지사지라 그러죠.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아까 그 박말레 할머니 그 무인점 그 사용 얘기 사례를 보시면요.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높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글자 크기라든지 속도라든지 익숙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그분들의 입장에서 관찰을 하고요. 혼을 담아서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선 사항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제 이런 정신 눈높이뿐만 아니라 보조 도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곳인데 소셜 벤처 파트너 서울이라고 거기에 이제 동풀이라는 모험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동등한 플랫폼이라는 컨셉으로요 도와주는 건데 특히 이제 발달 장애인 관점에서 봐요. 그래서 이 소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사회적 기업인데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요. 어, 인지적인 지금 불편함이 있는 분들도 편하게 내용을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관공서 문서라든지 병원에서의 매뉴얼이라든지 은행에서의 어떤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들의 관점에서 보다 쉽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그 무인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요, 이런 걸 접목을 해야 돼요. 그 자세와 태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도구들, 특히 이제 시각적인 뭐 표지나 포스터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게 기구적인 것들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뭐 네이버도 검색을 치다가 안 돼서 마이크로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알려주고 점점 그런 도구를 갖추는 노력이 그 CS 응대 현장에서도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렇게 생각도 하고 눈높이도 맞추고 도구도 갖췄지만 중요한 건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개선을 해야 되는데 혼을 담아서 해야 합니다. 한 몇 년 전인데요. 한 5년에서 7년 넘은 것 같은데 이제 주 큰 병원들의 이런 개선 프로젝트에 제가 그 관여해서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주 단순한 건데요. 환자 입장에서 의사와 만날 때, 환자 입장에서 간호사와 만났을 때, 환자 입장에서 병원의 동선을 다닐 때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뭐 쉽게 얘기하면 미스테리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고객 경험 관찰이라고 그러는데요.
Customer Experience 뭐 Management 이래가지고요. CEM이라든지 이런 기법을 통해서 고객이 느낄 만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혼을 담아서 그 관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박말래 할머니 예를 들어 보면요. 일단 글자 크기는요. 저희들이 이쪽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12포인트 이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더 클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이는 그 일반인들이 다 맞출 수 있는 높이를 맞춰야 되고요.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겠지, 쉽게 알겠지라는 예쁘겠지의 컨셉에서 넘어서서 그 아래 뭐 커피, 콜라를 쓴다든지 아니면 정확히 알 수 있게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설명 글을 좀 넣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 속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를 개선해야죠. 근데 이 구조를 개선하는 건요, 방향이 함께 더불어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이라고 그러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스템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들어와서 이제 집수리 쪽을 하는데 일단은 재원이나 뭐 시작점 때문에 간단한 안전바, 그다음에 문지방 틀 뭐 이런 걸 없애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 어떠한 시스템 제도적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응대하는 그 콜센터 같은 경우도 응대하는 시스템을 어르신들에 맞춰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언론에서도 얘기하지만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합니다. 그 다시 말씀드려서 시니어들이요. 이 디지털을 쉽게 이해해야 돼요.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건데 한번 어떤 교육에 가봤어요. 시니어들이 100만 원짜리 이런 좋은 폰을 가지고 계세요. 거기서 쓰는 기능은 전화 쓸 때 받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심지어 문자 보내기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액티브 시니어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많이 알지만 꼭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실제로 문자 보내기도 절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거기다 근데 카카오톡을 한다? 일부 얘기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현장과 실제의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잡아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높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이제 아까 박말래 할머니의 경우에 뭐 이렇게 편하게 한다고 해서 나 더 이상 안 먹을래 이렇게 하는 걸 꺾기 어렵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시니 입장에서 앞으로 변해가는데 무인 자판기 아니면 무인 그 주문기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은 아닙니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듯이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그런 솔루션을 시스템적으로 그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고요. 그런 교육들이고요. 그런 것은 바로 고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런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비즈니스에서는요 이러잖아요. 고객이 원하는 것, 그 다음에 고객이 현실의 그 차이가 큰 부분, 그 불편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비즈니스 기회라고 그러는데요. 이쪽에 굉장히 큰 기회가 있습니다. 무인 주문기 이용해야죠, 시니어들도요. 그런데 비용 문제도 있고요. 그럼 이런 이 시니어들을 버려야 합니까? 전략적으로 뭐 어떤 이익만 추구하는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점점 고령화되는 세상에서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의 발상을 전환하는 거예요. 어디 갔더니 그 무인 주문기는 굉장히 그 시니어에게 편안하게 만들어졌더라. 되게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접근 가능하고 쉽고 이해하기 쉽게 돼 있구나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거는요. 혼을 담아 관찰하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병원 가보세요. 큰 병원, 뭐 아산이나 삼성병원 가보면 거기서 수년에 걸쳐서 고객들의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굉장히 쉬워지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오는데도 한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서비스업 이런 쪽에서 시니어 고객은 늘어날 거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다른 데는 안 되는데 여기는 이런 게 된다. 이분들이 다른 데는 내가 좀 대우를 못 받았는데 여기서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은요. 거기가 그 시니어들의 마음을 얻는 곳이고요. 시니어들이 결코 자산이나 현금 흐름 부분에서 그 다른 타 세대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이고요. 자산 규모에선 조금 크고요. 물론 현금 흐름에서 약간 부족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10에서 20% 고객이 있고요. 한 4, 50%는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고객들이고요. 또 전체 고객들은 매일 공공 지원을 받든 어떻든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고령화로 변하게 되는데 비즈니스에서는 이러한 시니어들의 마음을 얻는 곳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 출발점은 바로 유니버셜 디자인 소통입니다. 네, 오늘은
그 시니어 라이프에서 생기는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니어 라이프 이슈라든지 새로운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비즈니스 이슈, 그리고 현장에서 생기는 비즈니스 컨설팅, 리서치 교육을 말씀드립니다. 더 나은 컨텐츠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독하기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